필기 하실 때 이제는 좀 습관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좀 시간을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못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애매하다 싶은 지문들은 구조도 그린 연습해야 되고 그 그린 거랑 제 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좋은 방법은 이거죠. 수업 끝나고 필기 이미 해놨으니까 보통 교재 한 권이 더 가잖아 우리는. 그걸로 한 번 더 풀어보고 구조도 스스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나 잡지 말고 필기 잡아요. 구조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아마 분명히 느껴지는 뭔가가 있을걸? 이제는 6평을 치면서 더더욱 느끼셨을 텐데 제발 우리 고객님들 옛날에 계속 하셨던 그 접근을 계속 반복하시면은 국어라는 과목은 정말 달라질 게 없어요. 또 이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국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지식 기반 과목 성격보다는 기능,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타는 방법이나 뭐 골프 스윙 배우는 거나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 운동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잘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알아서 자전거 잘 타볼게요. 맞다니까. 그래서 1등급이 나오면 상관이 없다고. 정말로 100분이 100 찍으면 그건 정말로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뭔가 불안감이 있다는 거고 그 뭔가 불안감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6평이 끝나고부터 6평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평가원 오피셜한 문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녹여가지고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 워낙 시장 자체가 시장이죠. 말 그대로 시장이고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되거나 회사의 힘이 없으면 사실 사교육 강사는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지도가 일단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지도 자체가 신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이제 깨보려고 했던 게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는 거였는데 뭐 구독자는 아직 200명이 안 됐지만 보는 사람 족족, 보는 사람들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공부를 했다면. 더군다나 영상 자체가 길이가 30분 1시간인데 그걸 다 보고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 즉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탑이라고 좀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요. 오늘 수업 들으러. 제발 우리 고객님들 국어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습관과 자세가 매일매일 2달 정도는 유지가 돼야 의식하지 않아도 지속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계속 도돌이표예요. 그런 학생들은 한둘 본 게 아니며 100분이 99, 100을 찍고도 도돌이표를 한둘 본 게 아니라고. 진짜 100분이 99, 100 찍고 4등급 도로 가. 한정한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저한테 오세요. 지문부터 뚫고 갈게요. 이 지문은. 앞부분 줄거리. 이걸 그냥 적어놓고 가자. 우리가 아예 적어놓고 갑시다. 앞으로. 나는 기범이 인물들이죠.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벌써 사건이 세팅이 됐어요. 기범이라는 거 보면은 친구, 친지, 뭐 가족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게 가까운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가 살았었던 구촌동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배경이에요. 구촌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사비 세팅이 다 됐잖아 지금. 다시 봐봐요.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이 다 됐잖아. 보이시죠? 머릿속으로 계속 이게 와닿게 가야 돼.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정보들을 정보 가치를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필기 없이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정보. 근데 이렇게 지금 첫 부분부터 잡는 이유는 서서 잡는 첫 부분 못 잡으면 끝나요. 수능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수능이 한 1800자,
1800자나 2000자 정도의 분량으로 하나의 소설 작품을 내는데 되게 독립작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정말. 왜? 예를 들면 독짓는 늙은이의 전체 주제는 좌절이죠. 그런데 출제됐었던 부분은 극복 의지와 예술론이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평가원에서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기본적으로 다 문학교육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되게 예술적 감각이 다들 있으세요. 그래서 소설 한 작품 가지고 그 정도 만드는 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소설이라는 거는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 맨날 배웠었던 그 구성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자, 전체 작품에서 일부를 떼서와 버리는 순간 그 구조와 구성이 망가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으로 출제하려면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힘을 초반부에서 다 쏟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부 세팅을 못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 제대로 잡혀 있어요? 제대로 잡혀 있어요? 계속.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씨. 그러면 나는 죽기 전에 무슨 일을 알기 위해서 임씨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일규정례식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초반 미사일 세팅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일로 와봅시다. 나는 일단 기범이 죽었다는 걸 알았어. 원래 내가 이걸 좀 더 순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버리면은 너무 사후적인 정보 처리가 될 것 같아. 실전에서는 여러분은 그냥 주어진 순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기범이 죽었고 구촌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임씨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임씨를 찾으러 가기 전에 일단 회상을 할 거야. 일규정례식. 됐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봐봐. 이미 세팅이 딱 됐잖아요. 회상이라는 사건 세팅이 딱 됐고 따라서 회상 장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소설 좀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1학년 전공 수업이었어요. 문학교육 원론이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되게 평가원에도 오래 계셨고 되게 학교에서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었는데 안식년을 영국 갔다 오셔가지고 갑자기 영국 문학에 이렇게 영국봉 딱 와가지고요. 막 갑자기 델러웨이 부인 막 이런 것들 막 읽혔어. 근데 거기서 한 소설이 과제였는데 소설이 이만한데요. 한 문장이야. 소설 책이 두께가 이만큼인데 한 문장이라고. 그런 것들 막 읽히시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소설들이. 물론 그거에 비하면 택도 없지만 이 소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소설이 되게 어떤 학생들한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잘 들어.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극한 무한과 국어 시에서 얘기하는 극한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체육 시간의 극한도 달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과니까요 라는 얘기는 모든 관점을,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수로 보겠다, 과학으로 보겠다, 가능하다니까요,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방법을 모르면서 자꾸 우기면 안 돼. 하나 더. 이건 있어요. 이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국어, 언어 정보 처리보다는 과학이나 수학적 정보 처리를 많이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거지. 이과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문과 과목이 국어를 못했다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제가 어떤 문제들도 되게 이과적인 정보로서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고 인간의 사고 메커니즘 자체도 설명이 가능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과목적 특색과 용어의 규정과 정의 차이인 거예요. 수학에서의 극한과 체육에서의 극한이 다른데 왜 체육하면서 선생님 극한은 이런 뜻인데요? 그건 수학이라니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죠. 계속 봅시다. 자, 두 번째 장면이에요. 네가 일기를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뭐냐면 지금 싸우는 거야. 봐봐. 벌써 이제 말투가 그래. 야, 네가 일기를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야, 네가 뭐 한다고 일기를 임에 몰리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이제 승질 나가지고 떼도록 깨는 거야. 이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이 새끼 돌았나? 갑자기 왜 웃지? 너무나 도련한 웃음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일단 제가 밑줄을 칠 것들 하나씩 보면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었는데 니까 것 감히 입에 올려 미친 듯 잔을 던져 너무나 도련해.
꽤나 놀랬고 처음 보았고 이런 게 뭔가 되게 강조하는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셋이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뭐 친구끼리 뭐 알 수도 있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인데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막 다 던지면서 야 네가 뭔데 일규를 입에 올리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나의 반응이겠죠 걔는. 오케이 인정. 네 말 맞아. 내가 그놈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 야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아냐? 니들이냐? 니들이 그놈을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친구가 죽고 나서 아마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긴장했다라는 내면 심리. 여러분 내가 지금 읽으라는 것들이 다 뭔지 알죠 지금? 우리 한정 파이널에 이 수업을 지금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앞쪽에서 서사장르 정보처리 공식을 다 정리하고 온 거야 지금.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이 새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지금 뭔가 얘가 멘탈이 이상해요. 여기는 웃다가 여기는 울다가 돌았나? 뭔가 되게 어떤 상황이지? 야 너는 그놈이 아깝다고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에 살 맛이 없어요 였대.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그놈 쌍판을 찾았다라는 걸 보면은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지?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고 똑같았다고? 그놈 쌍판이고 뭔 소릴까 도대체?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리는 서로 상했다고? 사랑 방법이 달랐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마 기범이가 일기 죽고 나서 한 얘긴데 뭔지 감이 안 와.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풀스토리를 얘기를 안 하냐면 우리가 풀스토리를 알 수도 없거니와 선생님 EBS 작품 정리하면 되잖아요. 간전역기도 됐고 또 설령 EBS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100% 스토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문에 설계된 의도를 바탕으로 문항 설계가 된 거지 풀스토리를 바탕으로 문항 설계가 된 적이 없어요. 내신하고 다르단 말이야. 아시다시피 독짓는 늙은이 대표적으로 풀스토리는 좌절 하지만 출제된 것은 극복 의지 완전히 정반대의 주제를 세팅하고 있는데 괜히 풀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으면은 혼란스러워져요. 지문에서 읽은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충돌난다니까. 그래서 판단이 어려워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있어. 풀스토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문을 뽑아내는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연결짓는 그 연습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 연습도 시키는 거야. 차근차근. 근데 1차적으로는 이쪽이 없다. 풀스토리가 없다고 전제하고 가고 있어요. 비문학도 똑같아. 내가 자꾸 배경식 하지만은 배경식을 전제하기보다는요.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자꾸 해설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좀 양상이 달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더. 1000명 중에 998명처럼 공부하실 거면 하시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매 수업 시간 그걸 설명드리고 이해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노력하는데 제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오는데 이렇게 풀래 같은 일종의 고집이고 죄송하지만 아집이고 때때로는 타협이며 때때로는 포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안타까운 거고. 다시 필기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두 번째 장면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나와 기범이가 지금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기범이가 나한테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했고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울다 웃고 이 새끼 뭐지 도대체? 이해됐어? 여기까지 흐름이 잡힌 거야. 그리고 중략하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이거든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10초 드립니다. 필기하세요. 자, 세 번째 장면. 자, 이제 회상 끝나고 내가 임씨한테 물어보러 왔겠죠. 원래 그 사람은 도해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도시를 뽑아보러 깊은 산골로 왔을까? 라고 일단 내가 물어본 거겠죠. 내가 알고 있던 정보니까. 처음에 저도 많이 궁금해 생각했는데요. 뭔가 세상에 죄를 짓고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라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성격을 생각을 했으나
더구나 이리로 들어오면서 머리 깎고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래 매시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런 얘기 했나요? 과거 얘기는 좀치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기에는 개변 같지만 그 묘한 철학 같은 게 있었어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야. 계속 기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기범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가서 기범이가 마지막에 살았던 곳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옛날 기범이를 모르고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기범이를 알았고 나는 묻고 그 사람이 정보를 주고 나는 묻고 그 사람이 정보를 주는 거잖아. 기범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기범이에 대한 가치관이겠지. 철학 이런 것들은. 계속 볼까요? 그걸 한번 들려주셔서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좀 더 썩게 해가지고 세상을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래.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 이런 거야. 야, 세상에 못된 놈들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고쳐보자가 아니라 못된 놈들 많으니까 씨발 아예 그냥 싹이 다 망해라. 이런 거야. 뭔 소리지? 야, 근데 봐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구한말에 조선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생적이고 자체적인 방법도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했단 말이야. 차라리 뭐였던 거야? 멸망해버리는 게 방법이었을 수도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죠. 왕가가 자생적으로 그 모순을 극복할 수도 있었겠지. 그렇게 되면은 영국 같은 입헌군주국이라든지 뭐 스웨덴도 지금도 입헌군주국이잖아. 입헌군주국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차라리 왕가를 아예 타락할 때까지 타락하게 만듦으로써 아예 처음부터 극복했을 수도 있는 거야. 저 역사 잘 모르니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아는. 자, 계속 봅시다. 여기까지 했고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관점이죠. 가치관이죠. 아까 얘기했었던 묘한 철학에서 연결해 놓으면 되겠죠. 제 나름대로 어설픈 추측인데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 그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이 뭘까? 사랑은 어떤 존재냐?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초능력이라니까 갑자기 무슨 SF 그게 아니라 봐. 우리는 되게 못된 짓을 해요. 예를 들면 다 말고 예를 들면 자 깜빵에 들어갈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자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칠까? 처음에 뉘우치다가 빡쳐. 뭐해 그러면? 자기 합리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 아닐까? 예를 들면 내가 뭘 훔쳐놓고 아 죄송합니다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열받아. 아, 누가 그 물건을 훔치고 싶게 거기다 놔두래요? 라고 하는 놈들인 거지 예를 들면. 이해됐어? 그럼 이런 인간들을 미워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사랑으로 보듬는 게 종교겠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또는 애초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교육이겠죠.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응징하는 게 사법, 법이겠죠. 예를 들자면. 아니면 뭐 죽방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깡패들은.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봅시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거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여기 당신은 2인칭 당신이 아니라 3인칭 당신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범이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범의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 끝났어요 이제. 정리하면은 봐봐. 일단 첫 부분에서 줄거리 세팅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장면부터 나와 기범이는 뭐라 그럴까? 내가 기범이가 되게 공격적으로 나와서 막 웃으면서 내가 너만 그래 나도 친구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막 울고 이 새끼 왜 이러지? 또라이인가? 근데 어쨌든 오래된 친구고 기범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기범이의 생전 얘기를 알고 있는 임씨를 찾아가서 묻고 답변을 듣는 과정인데 임씨가 첫 번째는 이 사람 죄짓고 들어오는 사람인가 좀 이상했는데 자연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세상에 대해서 실망했나? 그러면서 그 묘한 철학, 묘한 가치관이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자기 목숨도 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되게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기범이의 전말을 이해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작품 마지막까지 한번 가볼게요. 나는 순간 가슴을 한 구석에 뭔가 미묘하게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고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 얘기했죠. 이게 글의 핵심 서사였던 거야. 내가 기범이를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이게 글의 주제 서사였던 거죠.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의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 언뜻 한가닥의 질서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었다. 이게 글의 주제 의식이었던 거야. 기범의 생각들, 기범의 가치관들. 당신께서 아끼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 누구겠어 이 친구는 아까? 아마 일규였겠죠.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누구랍니까?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고는 부르셨습니다. 계속 봅시다. 오일규다. 일규네 역시. 그러면서 그런 얘기구나라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죠. 그러면서 얘기를 쭉 나누는 거 보고 마지막에 A에다가 쓰세요. 시합 넘버 4. 나의 이해와 납득이 이제 있다. 그리고 여기 요설은 기범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읽어보면 알 얘기들인데 이쪽으로 와봐. 이게 왜 어렵냐면 사실 이 논리예요. 제가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더더욱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지 문학을 읽을 줄을 모르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봐봐. 나도 눈, 코, 입 있잖아. 그리고 이 하트는 여기서도 하트지만 남미에서도 하트고 스페인에서도 하트야. 근데 예를 들어볼게. 내가 스페인 어떤 여자애랑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 그래서 서로 이제 좋아하는 감정일 것 같다 서로. 그런데 봐봐. 내가 그 스페인 여자애를 꼬시려면 뭘 배워야 되겠니? 스페인어를 배워야죠 당연히. 말이 안 통하는데 뭘 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한다는 거는 문학적인 언어, 문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즉 내가 스페인 사람을 사귀고 싶으면은 스페인 문화에 대한 이해, 스페인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 여자라는 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학습,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문학도 똑같다니까. 그런데 그냥 우린 뭐로 보는 거야? 한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학, 특히 소설교육의 목표는 뭐라고 하는 평가원에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예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기회가 한 번쯤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크게 2번 정도 있었어요. 그게 군대 갔다 와서 메가스터디 다닐 때 4월 원래평가로 나왔었던 지문이 순위 삼촌.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되게 마음이 움직이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학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기는 뭐든 좋아요. 그게 뭐 영화든 노래든 공연이든 웹툰이든 만화든 소설이든 드라마든 심지어 실제 사건이든. 사실 요즘은 쉬워 이게. 왜? 뉴스만 보면 승질나니까 막 뭐 열받아갖고 다 두드러 깨버리고 싶을 정도의 이상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내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사건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경험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이런 소설들을 읽었을 때 나를 인물에 이입시켜가지고 간접 경험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고 그렇게 내 감정이 움직이다 보면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까지 가요. 나는 좀 추천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덴마라는 개쌍욕 먹다가 이제 개쌍욕 먹다가 이제 급하게 종결한 만화 네이버 웹툰이 있어. 근데 그게 뭔데 싶다가 이러지 말고 한번 이거 보시면 얘가 약간 피카레스크 구성이어가지고 좀 주제별로 볼 수가 있어요. 한 주제 읽는데 30분, 1시간. 근데 읽다 보면요. 되게 다양한 관점을,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따뜻한 관점에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잡아주고 서사를 읽어내는 능력을 좀 키워주는 작품 같아.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봐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한테 좀 와닿는 예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벤져스의 타노스. 우리는 그냥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봐봐. 타노스 나름의 논리는 뭐냐면, 니네가 아마 어벤져스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타노스를 보면 이 타노스가요, 다 파괴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야. 막 새들하고는 막 예쁘게 자연하고 어울려 잘 살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타노스가 깨달은 거지. 처음에는 사람들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구제불능이야. 모두를 위해서 절반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타노스한테는 오히려 선행을 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뒤집어 쓸게.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의 절반을 없애버려야 모두가 살 수 있어. 그럼 오히려 이거는 선한 논리거든. 그런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야, 2분의 1을 죽일 거야? 너희는 악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선악은 되게 이분법적으로 모든 인간이 끝도 없이 선하고 끝도 없이 악하고가 아니에요. 되게 복합적이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소설이 왜 어렵냐면 여기 나와 있는 기범이가 도대체 무슨 인물인지 갈피가 안 잡혀요. 일단 나라는 인물은 되게 편하죠. 친했던 친구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이니까 전체 스토리 자체는 안 어려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범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애당초 첫 장면에서 울다 웃고 난리 나잖아. 그리고 특히 디귿 같은 기범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장면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람들을 다 망해버리래. 그래야 오히려 살아날 수 있을 거래.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이랬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구한말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조선이 망해버려야 그 모순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조선 안 망했으면 지금도 조선 왕조 있어요. 지금도 귀족이 있고 양반이 있었을걸. 80% 우리는 평민이거나 쌍놈이었을 거라고. 그런 시대에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틀린 거거든.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되게 초등학교 때나 잼민이 때나 우리가 보는 소설들이 저 잡으세요. 선악이 명확하죠. 콩지, 선인, 팥지, 악인, 흥부, 선인, 놀부, 악인. 그런데 걔가 천선. 우리 잼민이 때 보는 동화들이나 그렇게 이분법 구조가 권선징악이 명확하지. 불과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요. 복잡해져요. 왜? 예를 들면 내가 당장 중학교 때 겪었던 일을 얘기해 볼게. 이런 거야. 1진은 아니고 1.5진쯤 돼. 근데 1.5진 애들이 1.5진도 아니야. 2진쯤 돼. 2진. 시발. 그 병신들이 자꾸 어떤 애 한 명을 괴롭혀. 내가 말려줬어. 안 말려줘. 말려줬어. 안 말려줘. 그래서 씨발 새끼야 하지 말라고 내가 싸웠어. 자, 그러면 질문 여기서. 내 행동 옳은 건가요? 그른 건가요? 난 그때부터 선악의 복잡함을 느꼈어요. 중3 때였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진 무리랑 이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옆반 선생님이 와서 우리를 불러간 건데 뻔히 보면 알잖아. 되게 어릴 때도 열심히 공부했을 만한 얼굴 같잖아요. 그때도 되게 성실한 학생이었어. 근데 이제 맞는 게 싫어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 말려주게 된 건데 이진들은 딱 봐도 이제 뭐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니까 옆반 선생님이 벼르고 있다가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얘기 딱 자초지종을 듣더니 걔만 데리고 와서 교무실 데리고 와서 걔를 때린 거야 이제. 아, 우리 때는 존나 맞았어 이제 이렇게 매로. 근데 우리 반 선생님이 이제 빡친 거야. 옆반 선생님이 간섭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랑 얘 둘 다 존나 처맞았어요. 친구들끼리 싸웠다고. 씨발 이진하고 내가 왜 친구냐? 봐봐. 나는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 그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 선악의 구도라는 게 되게 복합적이구나. 무슨 얘기냐? 위기에 처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때때로 그 수단이 폭력이면 그 폭력은 때때로 악이 될 수도 있는 거는. 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어. 아,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되냐고요? 진작 일렀지. 뭐 한두 번 일렀겠어요. 막 익명으로 편지 한 3번씩 보냈어요. 경찰 부르면 안 되냐고? 맞아요. 그 뒤에 경찰 불렀더니 깔끔해졌어, 사실은. 그런데 그 동네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도와줄 거야. 근데 서울은요, 많아, 할 일이. 그런 사건 일일이 와서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그 괴롭힘 당한 학생들을 경찰이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어. 그럼 알게 모르게 애들이 또 괴롭힐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물론 이제 요즘 되게 약간 가불기 하나 생겼잖아요, 이거. 멈춰! 이거. 아, 이거 약간 좀 좋은 것 같아. 처음에 존나 웃겼는데, 요즘은 애들이 되게 장난치듯이 멈춰! 하는데, 그 효과적이라며 되게. 아, 나 그래서
그런가?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그거는 20년 전에는 없었어. 무슨 얘기냐?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 이거야. 좁혀볼게. 기범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 새끼 이상한 새끼 아니야? 라고 나는 기범에 대해서 느꼈던 거야. 뭐 이 새끼 요살.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울다 웃고 미쳤어? 너 왜 그래?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임씨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임씨도 처음에는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싶었다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 묘한 철학을 갖고 있긴 했다는 거야. 듣고 보니 나는 기범이가 이해가 된 거야. 기범이는 어떤 존재였던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세상이 너무 썩어버리면 답이 없어. 그럼 차라리 멸망해서 리셋해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닐까? 뭐 대강 그런 정도 느낌으로만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런 거야.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읽어보시면 알겠죠. 야, 내 중학교 때 이진하고 시비 붙었던 얘기에 논리가 어딨어? 물론 그게 논리라면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토리인 거고요. 이게 하나의 사람의 이야기인 거고요. 이게 평가원 용어로는 삶의 총체적인 이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야, 중3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대학 가면 사회 나가면 그런 일 없겠냐고요. 되게 그런 복잡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아. 그럼 그럴 때마다 덮어두고 가고 덮어두고 간다고요. 나중에 지뢰돼서 다 터져 죽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특히 현대소설에서는 이 정도의 고민을 좀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슬슬. 그래서 좀 연습을 시켜볼 건데 사실 내가 수업 시간에 백날 떠드는 것보다 이 웹툰 한번 보면 나는 깔끔할 것 같아. 물론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솔직히 요즘 웹툰들이 뭐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씨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같은 그냥 피식 그냥 되게 가벼운 정도의 웃음이나 가벼운 정도의 얘기로 너무 점철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 요것 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어떤 감정,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시 필기하세요. 이거 30초씩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와닿진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릴게. 자, 봐봐. 좀만 더 시간 드려야 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항상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구조, 개념을 묻는 건데 자꾸 OX로 가려고 해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OX로 보였다고 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니까 뭐 1인칭이냐 뭐 3인칭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냐. 난 그건 좋다니까. 근데 여러분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그거 여러분 언제 배웠어요? 떠올려봐. 언제 배웠어요 그거? 여러분 잼민이 때 배웠어요. 잼민이 때. 야 그걸 고3 때까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주제라니까. 그럼 뭐야? 내가 누구를 관찰하는 거야? 기범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죠, 사실은. 끝. 됐어요. OX로 풀 수도 있어. 1번 딱 보고, 여기 맞아. 이야기 내부야, 서술자야. 인물 행동 맞아. 객관적인가? 그런데 평가가 들어가는데? 잘 들어, 여러분. 1번 선지 틀렸어요. 이게 애매한 거야. 왜? 객관이라는 게 뭐예요? 객관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뭐야? 자. 자기의 생각 주관이죠. 남이나 다수의 생각 객관이죠. 그럼 질문. 내 생각은 다 주관이기만 해? 그건 또 아니잖아. 나랑 다수의 생각이 일치하면 이건 또 객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 들어. 어떤 맥락에서 제한돼서 쓰이면 되게 편한 단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수학에서 가져다 쓰면 되게 편한 개념이라니까. 근데 이게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면요. 맥락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쓰임으로써 판단이 되게 쉽지가 않은 단어가 돼. 그러면 어떤 단어로 봐야 되는 거냐? 얘는 문학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하나 더.
국어라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었죠. 국어는 특히 베이주주의로 본다. 그리고 문학은 감정으로 본다. 또는 문학의 관습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8대 2인 것 같아. 무슨 얘기냐? 내가 서술자가 기범에 대해서 보고 다니는 거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봐.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남의 생각 객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생각인 것도 있을 거고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0% 객관이니 주관이니 보다는 8대2나 7대3 정도로 주관 아니었을까? 왜?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핵심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정보를 취합하는 주체는 나니까. 그럼 100% 주관이라기보다는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부 객관도 있으나 주로 내가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내가 기본가 있었던 기억 임씨한테 들었던 정보 내 나름의 생각 등을 종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주관 아니었을까?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8대 2 정도로 얘는 좀 더 주관 아니었을까? 있지만 역시나 명확하게 판별은 쉽지 않다고. 자꾸 선지 OX 논리로 풀어버리면 정보의 유무로 풀어버리면. 그런데 설계를 의도 이해해가지고 주제 구조로 간다. 그러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봐. 이야기 내부 서술자 나죠. 인물 누구예요? 기범이죠. 평가하는 게 그게 핵심 서사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봐. 구체적인 사건 중심이야? 아니면 기범이가 얘기한 것들이나 기범이의 추상적인 가치관 중심이야? 가치관 중심이니까 관념적이다. 그러네. 정답 2번 얘네 끝. 이 느낌이 훨씬 풀기 편하다는 거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문에 A라는 정보 있으니까 선지 A라는 정보가 있다. 그건 100% 맞아요. 문제는 100% 맞는 선지는 국어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요즘에는 더더욱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논리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논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는요, 실용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용 문제에서 탈피한 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자꾸 실용 문제로 들어가지 말고 베이주주의도 하나의 논리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정확히 따라와 주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과니까 지문에 없으니까 이런 접근으로는 절대 고득점할 수가 없어요. 왜?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이니까. 그럼 그래. 그건 주관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기준도 없지 않아요? 기준 다 있어요. 못 배운 것 뿐이에요. 왜 못 배웠을까? 얘기했잖아. 1000명 중에 2명이 서울대라니까. 998명은 서울대 못 가요. 998명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여러분이 정확한 얘기를 정확하게 배울 확률이 얼마나 됐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염두하면서 봐주시고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19번. 서사 흐름을 고려하여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 일단 서사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주제에 관련된 것이고 줄거리고 기억 미음이 뭔고 했더니 내면 심리도 있고요. 사건이나 장면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억에서 나는 놀랐잖아. 왜?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기범이가. 그럼 기범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의 반응이죠. 나의 뭐라고? 내면 심리죠. 정확하게 1번 괜찮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장 파이널 링크로 올리든지 할 테니까 제발 좀, 그리고 현장 강의 학생들이나 라이브 안 듣는 학생들은 올려드렸어요. 지금 그 한장 파이널 바탕으로 보셔야 되는 정보들 위주로 체크하고 있어. 여기 키워드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한장 파이널에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인물 빼고. 인물도 지금 이름 쓴 것뿐이야. 인물도 포함이죠. 2번 선지.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왜? 이 새끼 죄 짓고 온 거 아니야?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그래서 애매하면 이런 거는 발제독해봐. 니은이 정확히 뭔지는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외모 얘기도 하고 있잖아. 지금 수염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처음에는 이 새끼 뭐지 싶었던 거고 역시 뭐예요? 임시의 내면 심리죠. 3번 선지.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그러네. 기범의 가치관이 되게 특이했잖아.
4번. 약속이 어디 있어,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건, 흐름에서 약속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 정답 4번이겠죠. 마지막, 우호적인 해석, 평가. 긍정평가 했었죠? 역시 내면 심리죠.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알겠지만, 아, 얘는 주제 줄거리 잡아가면서 인물들의 내면 심리 잡는 문제였구나. 됐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풀었었던 문학 느낌하고 많이 다를 거고요. 시중의 설치랑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생소할지언정 어렵지는 않아, 이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 여러분. 훨씬 편해져요. 계속 봅시다. 수학에서 여러분은 30분 동안 30번 문제를 풀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5분 만에 풀어주는 거야. 그럼 5분짜리를 가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30분 동안 풀래요? 결과는 나왔죠, 이미. 자, AB에 대한 설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AB는 뭐였냐면 핵심 소재 혹은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핵심적인 것, 기범의 가치관에 대한 거죠. 자, A는 누가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기범의 요설. B는 임씨가 바라보는 기범의 특이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1번) 선치. 그러네. 봐. 서사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 1번, 2번 장면에서 특히 2번 장면에 나는 되게 의구심이었죠. 이게 뭐지? 그런데 3번을 거치면서 4번에 들어서는 이해하고 납득했단 말이야. 이게 글의 핵심 서사예요. 저 따라오세요. 봐. 글의 핵심 서사는 뭐냐면 초반부 줄거리에서 일단 기범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 그러면서 이 새끼 뭐하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기범이가 죽었고 임씨한테 가서 듣고 나서 나는 납득을 했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무슨 얘기야? 기범의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고 처음엔 이 새끼 뭐지 싶다가 나중 되니까 아, 기범아,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였구나. 인식전환. 이게 글의 주제잖아요. 역시나 정답 1번. 됐어? 자, 20번 옆에다가 색깔 바꿔서 주제 박스 크게 쳐놓으시고 18번 역시 주제 크게 박스 딱 쳐놓으세요. 주제가 정답 보였을 거야, 이렇게. 맞잖아. 주제가 뭐야? 내가 기범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지 정답 18번에 2번 선지. 내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평가 기범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납득하는 과정. 정답 2번이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지 OX는 이렇게 하다가 안 풀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시력으로 하는 거잖아. 오케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누구나 시간만 있으면. 그럼 뭘 수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혼자 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이 수업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자세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왜? 혼자 놔두면 흐트러지는 게 인간이야. 혼자 놔두면 편해지는 게 인간이야. 문제 풀면서도 편하게 풀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수학도 열심히 습관 잡힌 애들은 풀이과정 쓰면서 풀다가 어느 순간 매너리즘 빠지면요, 적당히 풀이과정 안 쓰고 암산으로 처리하려고 해. 좀 편해져. 풀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감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시라는 게, 수험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야. 왜? 할 줄 아는 거를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그러지 않는 사람 없어요. 김연아가 피겨 하루에, 트리플 악셀 이런 거 몇 번씩 밟겠어요. 야구선수가 스윙을 몇 번 하겠어요. 골프 선수가 스윙을 몇 번 하겠어요. 진짜 몇백 번씩이에요, 몇백 번씩. 몇백 번이 뭐야? 3,000번씩도 안 돼요, 3,000번씩도. 계속 봅시다. 21번. 보기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 자,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닮아가며 하면 그가 적용시하는 경향이 있다. 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내가 보기를 보지 말라는 이유는 오히려 이 보기가 혼란을 줘요. 왜? 여기에 도대체 동일시가 어디 있었어, 우리가 글 읽으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버리면 존경, 사랑, 동일시 이렇게 읽어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혀 생뚱맞은 주제를 읽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에 제한해서 설계한 거기 때문에 때때로는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3등급이었다. 1등급 가능성 있는 학생들한테 제안은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봅시다. 이를 통해 심력 위안의 성취감을 느끼기로 하지만, 야, 도대체 어디에 심력 위안의 성취감이 있어? 여기 어디에 성취감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뭘 성취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내가 기범 너 그런 애였구나.
이게 무슨 성취감이고 심지어 위안도 내가 보기에는 되게 힘든데 존경이 심지어 어딨냐. 물론 이제 임씨 같은 사람들이 기범이를 존경했을 수는 있지. 뭐 자기도 그 덕분에 목숨 살렸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 동일시예요?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나도 없어. 어딨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끼워 맞추면요 지금 서사가 개판된다니까. 전혀 안 읽혀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때 동일시 상대를 부정하고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처신이 비합리합니다. 갑자기 또 뭔 소리지. 또는 관심을 다른 데 올려 그 상황에 아예 벗어나고 하자 한다. 자 이제야 비로소 무사와 악사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의 문학 이론을.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개변은 일교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일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장례식이 만났다 빼고. 그리고 장례식에서 지문에 기억 단락이 있는 그 부분에서 대사 길게 친 거 빼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랬는데 둘이 뭐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 이걸 왜 줬지? 그래서 봅시다. 일교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을 살아갈 재미가 없었다는 기본만이 사실이라면 자 일단은 지문 내용이죠.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아 보기와 지문을 연결지어 판단해보면 그럴 수 있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 문학 설계는 야 우리가 문학 비평이라는 걸 하고 문학 감상이라는 걸 할 때 때때로는 이런 사고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단서를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겠니? 그냥 그걸 준 거예요. 아 그럼 뭐 1, 2, 3, 4번까지 틀릴 게 없다니까. 쭉쭉 읽어가요. 딱 지문보기 연결 지어가지고 판단해보라고 한 거야. 근데 봐. 지금 5번 선지를 보면은 잘 봐요. 어딨냐.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기범이 어떤 가치관을 되게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데 근거죠. 무슨 얘기야? 이 새끼들은 범죄 저질러 놓고도 합리화하는 새끼들이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성취감이 돼요? 근거지. 됐어? 기본 가치관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봐봐. 보기랑도 어떻게 보면 거의 상관이 없어. 정답 찾는 거는. 그러니까 보기를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기를 과도한 해석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실력이 없고 끼케야 4등급이 목표야. 그러면은 사실은 실력이 없으니까 읽을 줄 모르니까 보기에 의존해서 갈 수는 있어. 문제는 1등급 맞으려는 학생들이 2등급 맞으려는 학생들이 그러면은 되게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봐봐. 국민평균 5등급이야. 제일 큰 시장이 어디야? 4, 5, 6등급이야. 4, 5, 6등급이 3등급 되는 게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보기 보라고 하겠지.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났죠? 자, 필기 1분씩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서 잠깐만 내가 서사 흐름을 좀 잡아볼 건데 여러분 6평전에 받으셨던 교재 있어요. 문학교재 한번 펴봅시다. 6평전에 받으셨던 문학교재. 이게 올해 6평이 뭔가 그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적용 예시로서 적절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수업만 딸랑 해가지고 여러분이 흐름을 못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패스트트랙 따라오는 학생 중에 문학만 빠르게 정리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수업 후기를 적어주셨는데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드렸었던 지문 중에 일단은 처음에 뭐로 가냐. 독짓는 늙은이. 일단은 늙은이가 주인공이고 이 사람의 예술혼 같은 게 이게 서사를 이끌어나간 힘이에요. 자 그러면 비슷하게 뭐든지 넣어보자. 예를 들면 3대. 3대 같은 경우도 뭐니? 돈에 대한 갈등이고 부자 갈등이잖아요. 이게 서사를 이끌어나간 힘이에요 또. 맞죠? 예를 들면 우리 교재도 지금 이 교재 11권 문학원론 2라고 되어 있는 교재 여기도 보시면은 120페이지 비 오는 길도 보면 뭐냐면 어떤 배경을 던져주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반응 이게 서사의 힘이야. 예를 들면 옛 성벽과 도시화된 곳이 공존해요. 나라는 사람의 신분이 되게 불명확하죠. 신원보증인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써주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계속 의심하니까 싫기도 해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나는 벗어나기 위해서 책이라는 걸 보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일 끝나고 겨우 쉴 수 있는 하숙방에다 책을 쌓아놨더니 그게 또 압박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잠시 사진관으로 도망갔더니 그게 또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즉 배경에서 주인공의 반응으로 서사를 계속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120페이지지만. 그 다음에 112페이지. 관총수필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도깨비 불에 대해서 어릴 적에 나와 현재의 나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가 서사의 힘이잖아. 옹고집전은요. 송사죠. 송사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잖아.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습격이었단 말이에요. 작품 전체가 아니라 출제된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걸 잡아내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야? 내가 기범에 대해서 이 사람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면서 납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조 정리해놓고 18번에 2번 선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 오케이, 정답 2번. 20번에 1번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이 바뀌었다. 정답.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1번에 5번 선지도 기범의 가치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그럼 21번에 5번 선지도 연결이 됐을 것이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19번에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뭐냐? 4번만 아웃이고 나머지 선지들은 다 핵심 서사에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사는요. 이거 잡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거예요. 항상. 자, 확증 편향입니다. 자꾸 모르겠어서 시야 문제로, 시선 문제로, 시력 문제로, 읽는 스포츠로, 체육으로 풀어버리시면은 별로 성장할 게 없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어느 순간 회로가 딱 뚫리잖아요. 뻥 뚫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펍세트론이 왜 펍세트론인 거냐면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과 너무 똑같아요.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백날 이렇게 해봐야 감각이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선풍기를 가지고 쐬잖아요.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리고 봐봐. 내가 예를 들면 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간지러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도 똑같다니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는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뉴런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거거든. 그러다가 일정 역치를 이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얘가 자극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야, 근데 봐봐. 이것도 인공신경하고 똑같다니까. X라는 정보가 들어와서 가중치 곱해져서 이런 것들 싸그리 다 더했더니 이게 역치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따라 느끼고 안 느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려면 얘도 0이어서는 안 돼. 여러분의 투입되는 공부량, 공부 시간, 집중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선생님 수업 방향성의 가중치라면 둘 다 높아지는 방향이어야만 둘 다 총합이 커지는 방향이어야만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어떤 역치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달라지고 이 과목이 어떤 순간 깨닫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뭔가 자꾸 내신 공부하듯이 1단원만 외우면 돼 이런 느낌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제발 이 작품 외우면 돼 이런 느낌으로 보면 아니라고. 제발 좀 이런 걸 느끼시고 깨달으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등급은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돼요. 96명은 몰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필기 1분씩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파이널에 서사 파트 잡고 10페이지, 11페이지 볼 건데 좀 시간 여유를 줄 거니까 이거 좀 정독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티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꾸 저한테 선생님 저 지금 뭐 푸나 이런 질문 하는데 야 이거를 우리 초반부 수업 때 교재에 다 박혀 있어요. 여러분 4번은 넣었을 거 이거를. 알겠고 6평 지났으니까 이제는 제가 꾸역꾸역 입속에 집어 넣을게요. 안 드신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링고로 넣어버릴게. 혈관 찾아서 꽂아버릴 테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